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역시 중국 소비주가 당연히 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분류되는 화장품주, 이제 면세점, 이제 뭐 카지노, 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2분기까지는 실적이 수직 낙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뭐 이런 악재 대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그 내수 지표가 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월별 추이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4월부터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PMI가 7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치 50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수치도 조금씩이지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출입 지표도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급락했다가 5월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모든 업종이 이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회복 속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건설업종 지수라든지 기타 회복되지 못하는 지표들이 완만하게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은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내 면세점 매출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직은 부진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품목,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8월에 전년 대비 19% 증가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침투를 시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매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도 견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 화장품들이 마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의 실적을 좀 방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 그 면세점 재고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업체의 실적 회복 기대감도 뭐 일정 부분 좀 유효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과의 하늘길도 열리고 있죠. 한중 부정기 항공편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8월 달에 중국과 한국 간의 노선이 84개 정도에서 16개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항공편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노선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항공 노선이 회복된다고 해서 당장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광객 추이를 보면 지금부터는 악화보다는 회복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소비주는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뭐 업종별로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 PMI가 7개월 연속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고 코로나 타격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과 또 한중 부정기 항공편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단기 수급 쏠림 현상 유의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정말 올 하반기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단기 수급 쏠림은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의 랠리를 그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죠. 실제로 지금도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신규 상장주 급등 현상에는 유의하고 따라잡는 매매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주식 매수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60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0조 원대까지 조금 하락하기는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주식 예탁금이 50조 원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주식 매수 자금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여로 평가받는 종목들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상장 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제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군들 경쟁률도 높았고 상장 이후에 흔히 이제 따상이라고 불리는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급등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의 광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IPO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이 되겠고 최근에 공모가 있었던 종목이 빅히트 엔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청약이 만료됐는데 한 600대 1 정도, 그래서 1억을 넣으면 2주 정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공모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한 랠리를 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이제 주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어쨌든 상승장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개인 투자자와 성향이 다릅니다. 과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하고 몰타기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최근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고가 종목을 과감하게 따라잡는 매매를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이런 전략을 많이 짜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은 하락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평가 부담,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신용융자 잔고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IPO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IPO 종목들이 상장 후 급등했다가 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상장 첫날이라든지 둘째 날 이럴 때까지는 또 급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 투자를 하시려면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주를 받고 상장 직후에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상장 이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지 상장됐을 때 급등에 따라잡는 매매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철저하게 배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면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고, 밸류에이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꼭 신규 상장주가 아니어도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희 굿머니와 함께 하시면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소비주의 면세점주 중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국내 대표 면세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던 그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면세점 매출이 개선이 됩니다. 중국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 보따리상의 1인당 매출액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구입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이 1.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회복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8월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자 7만 5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예전의 호황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 부분의 매출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잡화 매출은 부진한데 명품, 그다음에 가전 이런 부분의 매출은 좋았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사실상 거의 불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 소비가 이제 국내에서 나타났고, 이런 보복 소비가 명품이라든지 고가 가전
가전 쪽으로 쏠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명품 부분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역시 바깥 외출 활동이 어려우면서 집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가 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수요를 견인시켰고 이게 이제 백화점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9월 추석 기간 동안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고가 선물 세트, 한우라든지 이런 선물이 잘 팔렸습니다. 물론 추석 선물 세트가 잠깐 잘 팔렸다고 해서 이게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3분기 실적을 약간 이제 방어해 주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내 면세점주들이 아마 3분기 실적 거의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4분기부터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주가, 그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0만 원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3만 5천 원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도달할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강력한 하방 지지대가 형성되는 라인인 한 2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에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3분기에는 다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신세계를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중국 소비주 꼽아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신규 상장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